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태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박셀바이오 주가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에 대해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만 할 줄 알면은 지금 현재 100% 무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시간 추천주, 속보, 아카데미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초콜릿 공식 리딩방 화면을 캡처해 왔는데 보시면은 추천주 나가고요. 또한 아침 시황, 또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의 시장 흐름까지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나가야 되고, 앞으로 어떠한 비중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 방향성까지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은 괜찮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21년 예를 들어서 코스피 시장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완전히 돌파했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지속적인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떠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로 비중을 얼마나 넣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 부분 여러분들 만약에 100% 몰빵하셨던 분들, 이런 등락이 있는 장에서 손실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으로 달려들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연습해 보면서 가자라는 방법. 아시겠죠? 그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한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손절가, 비중 당연히 제공해 드리고요. 주클래스 네박자 평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재무 실적, 모멘텀, 성장성, 수급까지 여러분들에게 점수로 매겨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별 5개 중에 별 몇 개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냐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 5개 중에 별 4개라고 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별 4개가 아니라, 물론 이런 부분을 점수를 매겨서 토대로 했을 때는 정말 탄탄한 기업, 정말 좋은 기업으로 여러분들에게 리딩해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쵸? 저는 자부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다면 별 4개냐. 외적인 영향을 보자 이거죠. 제가 계속적으로 앞서 언급드렸습니다. 변동성 있는 롤러코스터 장세. 이거 우리가 예측을 했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등락을 반복할 때 우리가 이 등락을 예측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쵸? 그 부분 생각했을 때 별 5개 중에 이 하나 정도는 이런 영향, 그리고 수급적인 영향, 뭐 앞으로의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흐름까지도 하나 정도는 배제하고 가자 이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종목 소개 및 추천 사유 당연히 해드리고요. 한 줄 평도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 발송해 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셀바이오 영상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시면은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어떤 게 있고 뭐가 있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백스DC 수지상 세포 치료제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을 매개하여서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세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한 악성 암세포를 탐식하여서 암 항원을 림프구에 전달하면서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영어 많은데 이 부분보다는 제가 방금 언급드린 부분, 결론적으로 암세포를 탐식해서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부분,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백스NK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살인 세포 치료제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세포 중 하나면서 암세포 또는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세포를 감지해서 신속하게 파괴시키는 세포다라고 하면서 암의 발생을 억제하면서 전이 등을 막는 중요한 역할. 자, 그렇다면은 백스NK와 백스DC 차이점 벌써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전이를 막는 암의 전이, 그쵸? 암세포를 백스DC 같은 경우에는 탐식해서 어떻게 한다? 억제를 시킨다. 암의 발생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보자면 전이를 막는다. 그리고 탐색해서 암의 발생을 억제시킨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임상 2상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인 백스루킨 15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이 부분은 사람이 아닌 반려견이에요. 반려견 항암 면역 치료제라고 해서 세계 최초입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이 매력 포인트. 세계 최초 반려견 전용 항암 면역 치료제입니다. 야, 그랬을 때 지금 정부의 승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가 2월 말부터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3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시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세계 최초 반려견 항암 면역제 국내에서만 쓰일까요? 아니죠. 해외 수출하겠죠. 추가적으로 이 플랫폼을 어떻게 한다? 라이센스 아웃까지 단행하겠죠. 그랬을 때는 이 임상 과정에 있는 백스DC, 백스NK 대비했을 때 박스루킨 15에 대한 매출을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지, 어디까지 매출이 증가할 것인지는 예측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쵸?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메리트 느낄 수 있겠고, 백스루킨 15 임상 과정에 보시면은 A, B 사진, CD 사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양 부위가 개선되고, 뭐 종격동 림프절이 소실됐다. 이 부분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임상 과정에서의 100%의 100명의, 예를 들어서 100명의 보호자에게 어떠냐, 임상 이 과정이 뭐 만족도가 어떠냐 했을 때 93% 이상의 보호자가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했을 때 93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정말 유의미한 임상 과정에서도의 만족도로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강아지들이, 예를 들어서 강아지들이 막 어디가 아프고 이러면은 그 부분에 계속 핥는 버릇, 밥을 안 먹는, 그리고 축 늘어진, 뭐 토를 하고 설사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현저히 개선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기가 밥을 잘 먹고 활기차고, 그쵸?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왜 수의사가 아닌 이상 반려견의 상태를 보호자들이 속속히 들여다볼 순 없잖아요. 그냥 이런 컨디션이나 이런 배변 활동을 보고 체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보호자들도 만족을 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기사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OX401 관련 세포 배양 특허 소식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보시면은, 자,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배양 보조 세포로 이용하는 방법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순도 및 증폭률을 자연 살해 세포를 증식시킬 수 있다. 여러분 아까 파이프라인 중에 자연 살해 세포 보셨잖아요. 그렇죠? 차세대 백스NK 파이프라인의 연구 개발 등을 고려하면 대용량 생산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필요한 각종 기술 중에서 고성능, 고안정성의 영양 세포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에 특허를 취득했다라고 밝히면서 박셀바이오가 최근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리포트가 최근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된 가장 최근 리포트를 보시면은 백스NK 얘기가 나오죠. 그쵸? 뭐 임상 1상을 2016년에 했고, 간세포암 치료요법 중에 가장 효과가 우수한 것을 인정받고 있는 항암 주입요법과 뭐 백스NK 세포 투여를 병행한 임상 디자인으로 11명의 진행성 간세포암 중의 환자들로 대상을 진행되었다. 그리고 작년 6월이죠. 임상 2회 이상 첫 번째 환자로부터 완전간에 나오면서 임상 효능 입증이 기대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약 바이오주들 국내 라이센스 아웃, 그렇죠? 백스NK만 있는 거 아닙니다. 백스NK DC, 백스DC, 뭐 백스카트-T, 이 부분을 라이센스 아웃 시키면서 22년경부터 매출이 발생된다. 지금 현재 여러분 21년입니다. 근데 22년 매출 발생, 이 파이프라인으로. 하지만 우리는 박스루킨 15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스루킨 15 지금 국내 승인이 보시면 제가 2월 말이라 했죠. 자, 반려견 종양 하얀 박스루킨이 정부 승인 기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론적으로 이게 정부 승인 기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나오겠죠. 시판 되겠죠. 왜냐? 2018년도에 이미 임상은 끝났거든. 그쵸? 그 부분까지 우리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박셀바이오라는 기업의 매출적인 부분에 박스루킨 15도 더 빨리 기여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BPS와
EPS만 보더라도 EPS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BP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마이너스에서 돌아서면서 697원까지 가줍니다. BP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 기업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19년도 컨센 기준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면은 19년도부터 이 기업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뭐 지금 컨센 기준에서 20년, 21년, 22년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적인 부분, 이벤트적인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는 더욱더 가치가 올라갈 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매출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뭐 영업이익도 함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에 있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뭐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보다는 적자폭을 조금 줄여나가는 흐름을 가져가주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종료에 앞서서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 카톡만 할 줄 알면은 여러분 100% 무료 서비스 진행하고 있는 부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셀바이오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태형이었습니다.